윤석열 이제 후보라고 지칭을 해달라고 오늘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윤 전 총장이 아니라 윤석열 후보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제 부산을 갔습니다. 돼지국밥 먹고 시장 들렀다가 네. 왔는데 또 하나 이제 눈길을 끈 것이 반주라고 해가지고 곁들였는데 소주 이름이 하필 대선이라는 소주였어요. 네, 이게 맞습니다. 일단 화제가 됐습니다. 그 점 저도 어제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어제는 아직 화면이 준비가 안 돼 네. 있어서 화면은 보여드리지 못했거든요. 어제 모습 영상으로 먼저 확인하고 이어가겠습니다. 예. 제가 이 술을 대단한 이유가 있습니다. 대선 앞두고 대선 선기하죠. 정리하시라고. 내년 선거가 있으니까 대선만 먹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지역구 선배님이죠. 이제 선배님 한번. 예, 그선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고맙습니다. 자, 야야. 아이고, 수고 많습니다. 이리 와, 한 점 까여주셔. 국도새우죠? 예. 수건, 물수건. 물수건. 박수부에 해멀리에 들어가서 끝까지 가세요. 이게 능성어. 고토. 자. 지지율이 한 40% 되면은 백성들의 아우성이라는 거는 다 그걸로 덮을 수 있는 겁니까? 그건 저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트라인이 끊어진 것 자체가 참 너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이 복원이 된 거는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남북 간의 이런 좀 민감한 문제들이 그 자체로 바로 해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저쪽에 심기를 살핀다 그러면 하트라인이 뭐 복원된 것이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저희가 영상을 좀 길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김의곤 국민의힘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 대선이니까 대선 앞두고 승리하시라고 이 소주를 준비해봤다라고 하면서 내민 게 바로 이 대선 소주였는데요. 네. 저게 선거의 선자랑은 다른 선자입니다. 물론 이 선자가 생선선이라서 이 큰 생선이다라는 뜻의 이 소주 이름인데 저 소주를 마시는 모습이 굉장히 화제가 되기도 했었고요. 예. 이후에 자갈치 시장을 방문해서는 뭐 맨손으로 생선도 만지고 또 대게도 만지고 상인들이 주는 뭐 독도새우를 그대로 받아먹는 이런 예. 전형적인 정치인 같은 그런 행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어서는 이 기자 간담회도 진행을 했는데 이 지지율이 40%면 백성들의 아우성을 덮을 수 있는 건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이 지지율과 실제 민심은 다르다. 이 문 예. 대통령을 겨냥하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 자리에서 뭐 윤석열 후보가 술을 많이 마시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네. 상징적인 의미로 저 술을 준비해 놓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서 저희가 이제 북한 문제 좀 다루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비판을 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지적한 게 연락사무소 폭파라든가 공무원 피살 사건 이 문제에 대해서 북한의 대답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윤석열 예비후보 야권의 대선 주자인 만큼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예. 남북 통신선 복원에 대해 큰 의미가 있냐며 날선 공방을 이어갔는데요. 그러면서 북한 심기만 살핀다면서 문재인 정부를 비꼬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연락사무소 폭발을 비롯한 공무원 피살 사건 문제까지 꺼내 들었는데요. 한편 또 다른 야권 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요. 북한은 끌려다니지 않고 실력과 의지로 평화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예. 사실 뭐 술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저 소주가 사실 기억나시는 분 있을 거예요. 네. 조국 전 장관이 2019년도였나요? 그때 네. 한번 화제가 됐었잖아요, 저게. 네, 맞습니다. 저 부산의 향토소주 대선이 화제가 된 게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이 지난 2019년 여름이었는데요. 조국 전 장관이 SNS에 본인이 직접 올린 사진입니다. 지금 네. 보시면 대선
진로, 좋은데이 이렇게 세 개의 브랜드가 연이어서 나와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진을 두고 이 대선에 출마하는 것 아니냐, 함의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이후에 이 조국 사태를 맞으면서 사그라들게 됐죠. 또 말씀이 나와서 말인데 이낙연 전 대표의 경우에는 이 평소에 막걸리 애호가로 굉장히 유명하다고 그렇죠. 하는데요. 이 총리 재임 기간이 2년 7개월인데 저도 막걸리 종류가 이렇게 많은지는 몰랐는데요. 99개나 되네요. 네, 맞습니다. 이때 마신 막걸리 종류만 99병. 또 병으로 따지면은 이게 6,791병이나 이 만찬주로 소진을 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 조금 화제가 되는 게 윤석열 후보가 부산에 가서 좀 한 대를 많이 받은 것 같은데 티셔츠? 티셔츠도 선물 받았어요? 네, 맞습니다. 윤 전 총장 어제 부산을 방문해서 깜짝 선물을 받았습니다. 바로 자신이 얼굴에 그려진 티셔츠를 선물을 받은 건데요. 화면을 통해서 보시듯이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윤석열 전 총장의 굉장히 유명한 문구이죠. 이런 문구까지 적혔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이른바 굿즈 아이템을 선물을 받은 건데요. 티셔츠가 작아 보이는 건 제 눈에만 그런 걸까요? 네, 아무튼 윤석열 예비후보 티셔츠 앞으로 지지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행을 불러일으킬 것 같습니다. 전 이 티셔츠를 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생각이 났거든요. 왜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모자, 바로 지지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했었잖아요. 바로 저 모자입니다. 네, 지지자들에게 굉장히 지지자들이 많이 인터넷을 통해서 구매를 하고요. 네, 윤석열 전 총장의 티셔츠도 인터넷에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치인이 이런 아이템을 활용한 정치 행보, 과거 조국 전 장관에도 있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지지자들은 내가 조국이다. 티셔츠를 직접 판매까지 하기도 했는데요. 윤석열 예비후보를 비롯한 다른 대권 주자들에게도 어떤 아이템이 앞으로 나오게 될지 관심입니다. 선거운동의 새로운 양상 특색이라고 할까요? 저런 것들이 이제 새롭게 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또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또 영향을 맞을 수도 있겠죠. 기자간담회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기자들이 늘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도대체 국민의힘에 입당 언제 할 거냐? 이게 입당하는 순간까지 아마 기자들이 물어볼 것 같은데 표현을 뭐라고 했어요? 네. 특히 사흘 전에 이준석 대표와의 만남을 가졌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더 입당이 임박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 질문을 유독 더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제도 이 질문 나왔습니다. 뭐라고 답했는지는 영상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 입당을 할 거냐 말 거냐를 아직은 결정을 못했습니다만은 제가 입당을 하는 그런 선택을 한다고 해서 의원 확장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오래 기다리시지 않게 제가 결론을 내서 알려드리겠다고 했으니까 좀 계시죠. 국민의힘에서 총장님 캠프에 합류한 당협위원장들 징계를 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공당이기 때문에 당의 인사의 그 캠프에 당 관계자들이 좀 관여를 하게 되면 그런 말이 나올 법도 합니다만은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입당 여부에 대해서 아직까지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오래 기다리지 않게 결론을 내서 알려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좀 임박했음을 시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그 경선 레이스가 8월 말쯤에는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입당을 결정할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장애에 있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늘 또 기자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의 관계. 그러니까 이번에 캠프가 조금씩 꾸려지면서 면면을 보니까 김종인 위원장과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또 배우설? 이게 또 나오나 봐요? 네, 맞습니다. 윤석열 예비후보 김종인 전 위원장을 향해선 끊임없는 공생 관계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 예비후보가 김 전 위원장을 향해 러브콜을 보내는 목소리 그리고 현재 내 캠프 내 분위기 한번 영상을 통해 만나보시겠습니다. 저는 누가 우리 김종인 위원장님하고 가까운지 이런지를 잘 모릅니다. 좀 넓게 추천을 좀 받아서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인연도 있었는가 본데.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님은 제가 가까운 시일 내에 한번 만나 뵙겠다고 휴가를 하신 모양인데 다녀오시거나 이러면 한번 뵐 생각입니다. 이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보면 좋은 그룹이 이제 한 서너 개 정도 다양하게 있는데 좋은 그룹별로 이제
의견이 좀 다르신 것 같아요, 보면. 네. 국민 캠프 외에도 조언 그룹이 3-4개가 따로 있는 겁니까? 그렇죠. 뭐 대선 후보 정도 되면 이게 캠프 말고도 다양한 좋은 그룹들이 있는 건 당연지사 아니겠습니까? 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님만 해도 뭐 언론 지면을 통해서 사실은 거의 공개적으로 지금 조언을 해주시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휴가를 간 거를 안 것만큼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윤 예비후보는 김 전 위원장과 조만간 회동에 나설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예. 윤 예비후보 캠프에 들어간 김경진 전 의원은요. 조언 그룹이 여러 개가 있다면서 김종인 전 위원장도 공개적으로 언론을 통해 조언을 해주고 있지 않냐. 예. 하나의 그룹으로 봐야 한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도 하나의 좋은 그룹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3-4개 원래 대선 후보라는 것이 정책적인 면도 있고 정치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그룹들을 두고 있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계속해서 주목하는 이유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힘을 얻어야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해석 때문일까요? 뭐 그런 점도 있고 지금 정치권에서 뭐 연세는 80 넘으셨지만 예. 삼김 YS, DJ, JP에 못지않은 정치적인 감각을 가진 분 해서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많이 꼽는 거죠. 지난번에 그 4.15 그 보궐선거, 4.7 보궐선거 그때도 사실은 국민의힘이 사실 이기기가 어려운 거였거든요. 예. 예, 안철수 후보가 처음에 지지율 1위였잖아요. 그래도 뚝심 있게 버텨가지고 결국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된 것처럼 그 김종인 위원장한테는 세상을 보는 그 눈 같은 거, 경륜 같은 거, 뭐 중도층을 특히 끌어오는 힘, 뭐 이런 게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게 이준석 대표하고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아주 가깝거든요. 예. 예, 수시로 소통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윤석열 후보하고 3자가 지금 간접적으로 소통을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당 섣부르게 입당을 못하는 게 호남, 중도, 젊은층 뭐 예. 이쪽이 혹시 나한테 돌아서지 않을까? 뭐 이런 게 좀 불안감이 또 있고 국민의힘의 또 기득권 예. 그리고 또 이명박 박근혜에 대한 수사에 대한 부담 뭐 이런 것 때문에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너무 좌고우면하지 말고 예. 지금 8월 내에는 결단을 해야 된다. 8월 내에. 결단을 해야 된다. 더 늦어지면은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그런 얘기했어요. 11월까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지율이 유지가 된다면 제3지대에 있는 것도 괜찮다. 예. 근데 11월까지 지지율 유지할 수 있을까요? 지금처럼 지방 돌아다니는 것도 한두 번이지 자갈치 시장, 서문시장도 한두 번이지 1년 12달 연말까지 돌아다닐 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걸 내야 되는데 저는 옛날 안철수하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그 3당 합당 뛰어들어야지 뭔가 결판을 내는 거지. 예. 제3지대에서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예 안철수 후보도 결국은 안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입당을 빨리 예, 좌우당 간에 결단을 내려야 된다. 8월을 넘으면은 아마 좀 실망감 그런 게 좀 많이 나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8월이면 이제 한 달 남은 건데 이동석 기자 아까 이제 인터뷰랑 뭐 윤석열 후보 얘기 들어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기에 대해서 결정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아직까지. 네, 아직까지는 시기가 결정이 안 됐다는 건데요. 8월 내에 일단 입당을 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현재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8월 입당이 안 될 경우를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어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목소리를 내놨죠.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입당하지 않는다면 이준석 대표가 차후의 플랜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만큼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 내에서는 현재 아주 많은 교류의 대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나온 뉴스를 보니까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윤석열 전 총장에게 회동을 제안을 했어요. 윤측 반응까지 나왔죠, 이거는. 네, 맞습니다. 최재형 전 원장 오늘 아침 깜짝 발표 선언을 했습니다. 바로 공개 회동을 제안한 건데요. 예. 차기 야권 주자의 1, 2위 현재 회동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 전 원장은요.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고 당원과 국민을 안심시켜드리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요. 예. 회동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윤석열계 최재형계, 그러니까 계파 갈등 조짐에 있어서 회동을 통한 화합을 강조한 행보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윤석열 예비후보 측은 때와 장소가 중요하다면서 지금은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는 시간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이건 누가 들어봐도 지금은 아니고 예. 조금만 있다가 만나자 이렇게 애둘러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윤석열 예비후보 캠프에선 최재형 전 원장의 행보를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한 캠프 관계자와 전화를 해봤는데요. 예. 윤 예비후보 캠프에선 최재형 전 원장의 행보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 김병민 대변인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거절을 한 겁니다. 회동 제의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서 한번 배경을 봐야 될 게 배종훈 교수님. 글쎄요. 최재형 원장이 뭐랄까 줄서기, 당내 줄서기, 개파 이런 거를 좀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회동을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회동을 제안한 것은 주도권을 잡겠다는 것이죠. 지금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 예.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은 지지율이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내에서 친윤이다, 친최다. 이 세력, 개파가 형성이 돼가지고 충돌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예. 후발주자로서 선두주자인 윤석열 전 총장과 공개 회동을 제안함으로 인해서 만나면은 자기가 같은 동급이 되는 거고 만약에 윤석열 전 총장이 회피한다면 예. 본인은 계속 주도권을 쥐고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반응이 상당히 재밌는 게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는 언제든지 좋다라고 하면서도 때와 장소를 좀 보겠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을 보여서 제가 볼 때는 사실상 좀 이 두 사람의 양자 회동을 좀 꺼리는 것 아닌가. 아까 예. 말씀드린 대로 양자 회동을 하는 순간 최재형, 윤석열, 최재형이 이제 최재형이 동급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럼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은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예.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지지율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때와 장소가 중요하다라고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좀 윤석열 후보에 대한 공격도 거세지고 있는데 첫 번째 다뤄볼 게 최재성 전 전무수석이 SNS에 글을 올린 건가요? 졸았다? 이런 거였어요? 네, 맞습니다. 윤석열 예비후보가 심하게 졸았다. 예. 바로 최재성 정무수석이 발언이었는데요. 월주스님 연결식에서 120분 내내 졸았다면서 지도자격은 물론 예의도 기본도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최재성 전 수석은요. 정치인에게 졸음과의 싸움은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연결식 졸음까지 현재 거론이 되면서 윤석열 예비후보의 행보 하나하나가 현재 예.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재성 전 수석은 120분 내내 졸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거는 뭐 확인을 해볼 수가 없는 거니까 뭐라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론이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이 윤석열 캠프에서는 억가 정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 억가 예. 많이 들어보셨죠? 억지로 까는 정치라는 건데요. 이 김기흥 부대변인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재성 전 수석의 억가 주장이 사실이 되려면 이 고인을 추모하는 120분 내내 윤석열 후보만 응시하고 있었다는 황당한 주장이다라고 꼬집었는데요. 이 그러면서 반격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나요? 이 지난해 11월에 최 전 수석이 이 정무수석 재임 당시에 예. 코로나19가 굉장히 확산하고 있는데 이 조기 축구에 참석해서 논란이 됐던 적이 예. 있었거든요. 이걸 얘기를 하면서 이 국민들이 거리 두기를 몸소 실천할 때 조기 축구에 참석해서 튼튼한 체력을 과시한 이 본인의 비상식과 체력 자랑을 하고 싶었던 건 아니냐라고 이렇게 반격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예. 또 윤석열 후보의 절친으로 알려져 있죠. 석동현 전 지검장의 경우에는 이 그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금산사까지 갔으니 잠시 졸았을지는 모르지만 120분 내내 존 건 아니다. 내가 예.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이 자신이 옆 자리에 앉아서 연결식 내내 봤는데 120분 내내 졸았던 건 아니라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사진을 첨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 사실 저기 기자들이 좀 많이 가 있었으면은 좋은 장면이 포착은 됐을 텐데 네. 그런 사진은 또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하나가 어제 이제 윤 전 총장의 부인이죠. 김건희 씨와 관련된 뭐랄까요? 이게 유튜브 매체인데 거기에 이제 관련해서 좀 보도가 있었어요. 논란이 상당히 좀 컸습니다. 그래서. 네, 맞습니다. 김건희 씨의 동거설에 대한 온갖 소문이 현재 정치권을 휩쓸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에 더해 한 매체는요. 김건희 씨가 윤석열 전 총장과 결혼하기 전에 유부남이었던 당시 현직 검사와 동거를 했다는 보도를
어젯밤 내놨습니다. 예. 이 매체는 전직 검사 모친 발언을 직접 인용을 했는데요. 전직 모친을 직접 찾아가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김건희 씨가 마무리하지 않고 배신하고 예. 다른 남자에게 갔다는 발언을 내놨는데요. 김건희 씨의 동거 사실이 뭔지 사실 정치권에선 윤 전 총장보다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관심이 훨씬 높은 상황이거든요. 이 때문에 어떤 말이 사실인지 정확한 검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부분은 윤 전 총장 측의 반론까지 반박까지 좀 들어보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법적 조치에 들어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법적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어제도 입장문을 냈거든요. 어제는 이 94세 전 검사 노모를 신분을 속이고 만나서 이 허위 내용을 진술을 유도한 건 폐륜 행위이자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밝히기도 했었고요. 예. 또 오늘 저희 아침에 MBN 아침에 매일경제에 출연을 해서요. 이 김병민 대변인이 출연을 했는데 여기에서도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예고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먼저 이 모습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윤석열 예비후보 측 부인 동거설 보도의 악의적 오보다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모친을 찾아가서 본인의 취재 신분을 속인 채 취재 윤리를 위반하고 여기에 대해서 내용들을 노모로부터 건강이 굉장히 좀 좋지 않으신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일방적인 내용을 쏟아냈기 때문에 그 관련된 내용들이 사실이 아닐 뿐더러 이런 내용들이 보도가 여과 없이 진행되기 시작하는 순간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의 네거티브, 공작, 음해성 성격으로 짙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어머니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런 일들이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아니라 누군가에 대한 또 다른 피해를 양산시킬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상승 국면들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또다시 이런 측면에 맞춰서 다시 사실관계가 전혀 확인되지 않은 네거티브 공세를 뿌리면서 상승세에 발목을 잡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분명한 조치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법적 조치를 할 것이고. 네, 사실 이 부인 관련 의혹이 본인이 직접 반박을 하기도 하고 하면서 조금 사그러드는 모양새이기도 했는데 이 유튜브 내용으로 인해서 더 논란이 확산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자 이 조기 차단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희 방송이 시작되기 조금 전 오후 1시 18분쯤에 이 공지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캠프에서 법적 조치를 말씀하신 것처럼 했다는 내용인데요. 이 열린공감TV에 대해서 주거 침입 그리고 정통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방송 수익만 노리고 검증을 빙자해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거짓을 퍼뜨리는 범죄 행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고발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본격적인 법적 조치를 들어가겠다고 했는데요. 그런 만큼 앞으로 강경 대응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신속하게 대응이 나왔는데 유영걸 대표 글쎄요. 윤 후보 측 입장 쪽에서는 빨리 이거를 끊어야 되는, 안 그러면 계속 끌려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거티브는 내년 대선에서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심해질 겁니다. 지금 뭐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서도 네거티브 심하고 중요한 거는 네거티브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윤 후보 측에서 저런 대응은 좀 바람직한 거로 봐요. 닉슨 대통령 옛날 참모가 한 얘기가 있어요. 착한 사람하고 겁쟁이는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 그럴 정도로 용감하게 대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는 또 열린 공감 TV인가요? 이런 쪽에서 저는 뭐 그쪽에서 취재 윤리 뭐 이런 쪽에서 좀 심각하게 위반한 거 아니냐. 94살 4살 된 그 노모 또 치매 약까지 들고 계시다는데 그분을 유도신문 윤 후보 측 주장대로 유도신문에서 그렇게 답을 끌어냈다면은 취재 윤리에 심각한 위반이고 실정법에도 좀 위반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검찰총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2년에 53살에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이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결혼하기 이전에 지금 부인 김건희 씨 뭐 동거설이 지금 나돌고 있는데 그 동거설이 나도는 그 변호사 그 어머니를 지금 찾아간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게 법적으로는 위반되는 건 아니고 다만 이제 윤석열 후보의 이미지에 타격을 주는 그런 건데 여기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또 준엄하게 좀 대응을 해야지 이 불을 끌 수 있지 않느냐. 아니면 계속 불이 타오르고 국민들은 그 사실이구나 또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응 잘 하는 걸로 봅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좀 얘기하고 싶은데 핵심은 이제 명예훼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말한 당사자가 사실은 더 문제거든요.
그런데 말한 당사자에 대해서는 왜 법적 조치를 하지 않고 이걸 보도한 언론인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한다는 것이 맞는지가 좀 의문이고요. 예. 그리고 그 모친 노모의 자녀분이 이른바 같이 동거했다는 양모 전 특수통 검사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먼저 사실은 이걸 법적 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분 같은 경우는 법적 조치를 안 하고 있는데 예.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먼저 이렇게 법적인 움직임을 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강조한 것이 객관적인 검증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은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도 객관적 검증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언론이 나서서라도 객관적 검증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 이거는 검증의 영역으로 이제 배 교수님은 네네. 보시는 것 같아요. 이 말씀 당사자라고 할 수 있죠. 이동석 기자. 그 전직 검사도 해명을 직접 내놓긴 했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양측의 입장은 굉장히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예. 논란의 중심에 선 검사는요, 전직 검사는요, 김건희 씨와 어떤 사적 관계도 없었다. 그러면서 극구 부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당 매체가 점을 보러 왔다고 거짓말로 접근하고 원하는 답을 유도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또 치매기가 있어서 노모가 가족의 간호를 오랫동안 받아왔다. 이런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매체도 할 말은 하겠다. 이런 입장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예. 어머님 건강은 온전했다. 한동안 자식이 찾아오지도 전화도 없었다면서 섭섭함을 드러냈다고 전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기자 신부님을 정확히 밝혔고 명함도 건네드렸다는 목소리를 전했는데요. 자신의 어머니가 한 말을 모두 거짓으로 몰고 가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런 입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 야권의 유력한 후보의 부인의 과거의 일을 이제 보는 것을 네거티브로 볼 것이냐, 검증으로 볼 것이냐. 이 부분도 조금 얘기하는 측면이 있고 이게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논란식으로 저희가 좀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조국 전 장관이 좀 다시 등장을 했는데 이게 딸의 재판 과정에서 과거에 고교 동창이었네. 네. 진술을 바꿨어요. 네. 그걸 두고 정치권이 또 해석을 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 정경심 교수 1심 재판에서 뭐 핵심적인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이 사형제도 관련 서울대 세미나에 이 딸 조 씨가 참석을 했는가 안 했는가인데 이 세미나에 참석했다는 그 증거로 세미나 영상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이 영상 속의 여학생이 바로 조 씨라는 건데요. 그런데 이 조 전 장관 딸의 한영외고 동기인 이 장 씨가 여기에서 등장을 합니다. 이 장 씨가 1심 재판에서는요. 이 딸 조 씨가 세미나에 참석을 하지도 않았었고 이 영상 속에 등장하는 여학생도 조 씨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돌연 이 진술을 번복을 한 겁니다. 그 영상 속에 등장하는 여성이 이 조 씨가 맞다라는 건데요. 이 그러면서 SNS를 통해서 지난 25일에 사과까지 했습니다. 이 조 전 장관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이 세미나 비디오에 찍힌 여학생은 조민 씨가 맞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이 다만 세미나에서 본 기억이 없다라는 부분은 여전히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영상 속에 등장하는 이 여학생은 이 조 씨가 맞다는 거죠. 영상 속의 인물은 맞는데 본 기억은 없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전에는 이 영상 속에 등장하는 이 여학생 자체가 조 씨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을 번복을 한 겁니다. 이걸 두고 조 전 장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딸 친구가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또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 어떤 상태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라면서 검찰이 또 다른 가족 인질극을 벌였다. 윤석열 검찰이 채워놓은 피고인이라는 족쇄를 차고 언론이 이마에 찍어둔 범죄인이라는 낙인을 감내하며 걸어가야 할 길이 멀다라고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이 이 장 씨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 강압적인 진술을 받아냈다라는 취지로 읽힙니다. 사실 이것이 다시 등장하는 이유는 유영걸 대표, 이게 윤석열 후보가 또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여권에서 이게 더 크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 그렇죠. 뭐 지금 윤석열 지금 후보가 지금 후보가 된 계기가 조국 수사부터 시작된 거 아니겠어요?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수사의 일환으로 계속 그 조민 씨랑 관련이 된 거죠. 그러니까 증언이 바뀌니까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책임론을 계속 지금 여권에서는 주장하고 있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건 본질은 아니다. 지금 법원에서 다 판결이 났지 않느냐. 뭐 이렇게 응답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김남국 의원과 진중권 전 교수가 설전을
과거에도 한참 설전을 벌이긴 했었죠. 또 설전을 이어갔어요. 네, 맞습니다. 설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김남국 의원의 경우에는 이 이재명 지사 캠프에 지금 있죠. 네. 이 장 씨의 진술 번복이 단순한 진술 번복이 아니다. 일종의 양심 선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진 전 교수가 이 정면으로 반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예. 조국 전 장관의 딸 공창의 진술 번복 이 부분 관련해서 의원님이 윤석열 전 총장이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게 단순하게 진술 번복이 아니라 굉장히 의미 있는 양심 선언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결국에는 그 당시에 수사팀에 과잉된 수사권 남용과 목적 자체가 결국에는 처음에 시작부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그런 취지의 글을 좀 썼습니다. 사실은 없고 그냥 그분의 해석인 거죠. 그리고 그분의 해석이다라는 게 민주당에서 늘창 또 조국 전 장관이 늘창 얘기해왔던 그 검찰 음모론 이거든요. 그래서 법정에서 본 사실은 사실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양심 선언이라고 보기에는 좀 과도한 해석을 불러일으키시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 조국 랠리를 계속 끌고 가는 게 이재명 지사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보세요? 이것은 뭐 이재명 지사에게 도움이 된다, 도움이 안 된다라는 그런 측면보다는 진실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김남국 의원이 이재명 캠프의 수행실장으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중권 전 교수는 이런 식으로 조국 전 장관 얘기를 다시 꺼내는 게 이재명 지사한테 도움이 된다고 보냐,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이렇게 반문한 거겠죠. 여기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은 이건 도움이 되냐 안 되냐의 측면이 아니다. 진실의 문제라고 본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김남국 의원이 조국 전 장관하고의 개인적인 관계도 있고 네. 뭐 과거의 활동 면면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